야, 너 좀 참아봐라. 너 왜 이렇게 눈 깜빡거려? 라는 얘기를 하지 말까. 또 틱이 발생했다 그러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스쿨닥터 강쌤. 오늘은 6번째 여러분들과의 만남입니다. 반갑습니다. 갈수록 더 딱딱해집니다. 이번 사연은 모라님의 사연입니다. 화가 나면 혼자 방에 들어가서 마음속으로 욕을 하며 마음을 달랜다는 초등학교 아이. 틱 증상이 있었고 눈동자를 굴린다든지 소리를 낸다든지 눈을 찌푸린다든지 하는 틱 증상이 조금씩 번갈아 가며 보여왔고요. 또 상처를 끊임없이 덧나게 하는, 아플 텐데도 그 상처를 또 뜯거나 물거나 해서 그로 인해서 큰 병원에 다닐 정도로 오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숙제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기면 격하게 행동하고 늘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감정 기복이 너무 널뛰어서 격해진 상황에서는 아무 말로 상처를 주고 진정된 후에 얘기를 해보면 본인의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그땐 정말 통제가 안 될까 봐 겁도 납니다. 아이가 스스로의 마음을 깨닫고 느끼고 도와주고 싶은데 어렵기만 해요. 이런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진 아이를 대할 때는 어떻게 마음을 달래주는 게 좋을지, 또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는 방법 조언 부탁드릴게요. 이런 사연이었네요. 예를 들어 손가락 근육 같은 건 제가 이렇게 움직이죠. 제가 움직이려고 하면 이런 걸 이제 내 의지대로 움직여지는 수의적 근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틱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의도하지 않는데 가만히 있고 싶은데 저절로 이 눈 주위의 근육이 계속 내 눈을 깜빡깜빡 하게끔 하는 불수의적인 운동을 틱이라고 얘기해요. 흔히 틱장애라고 얘기하는데요. 생각보다 틱장애는 굉장히 흔합니다. 근육틱이 있고 하나는 음성틱이 있어요. 근육특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근육들, 뭐 이렇게 이마 근육부터 발끝까지 쭉 근육이 있는데요. 그 근육이 내 마음과는 다르게 움직여지는 이게 이제 근육틱이고, 음성틱은 우리가 소리 내가 내고 싶지 않은데 근데 끙끙거린다든지 또는 심하면 뭐 욕설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 성대 근육들이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움직여서 내가 의도치 않은 소리를 내게 하는 음성틱으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처음 틱을 경험했다 그러면 그 틱을 경험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시적 틱장애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그거는 한 20% 정도의 아이들한테서 와요. 아이들이 조금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일단은 일시적 틱장애다,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많이 도움 될 거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소되는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틱장애는 예를 들어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친구가, 아이가 굉장히 이제 부담을 느끼며 틱을 했는데 부모님이 잘해서 괜찮아졌어요. 그랬는데 내년 2학년이 됐는데 신학기에 또 그런 거예요. 중간에 틱을 안 했더라도 얘가 2학년 때 또 틱이 발생했다 그러면 만성 틱장애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흔히 이제 1년 이상 틱이 지속될 때를 만성적인 틱장애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고민과 사연이 있으면 지금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로 보내주세요. 만성적인 틱장애 중에 아까 얘기한 근육틱, 음성틱이 같이 나올 때 뚜렛 증후군이라고 해서, 뚜렛이라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분이 경험했던 증상이라고 해서 뚜렛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틱은 스트레스하고 아주 관련성이 깊습니다. 특히 긴장하고 많이 관련이 있다고 해요. 이 틱장애가 부정적 감정 처리에 아주 미숙해요. 사연 주신 모라님의 아이도 누구한테 화가 나도 화를 내질 못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마음속으로 화를 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 처리가 안 되고 우리 내면에 쌓이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은 힘이 세요. 어떻게든 그걸 뿜어내고 싶은 감정의 에너지는 우리 이성의 에너지보다 훨씬 강력한 거거든요. 이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남아있다가 우리 몸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틱이라는 방식으로.
그냥 발현하는 게 아니라 잠재적인 어떤 소인을 갖고 있는데 외부적인 어떤 스트레스하고 부딪혔을 때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땐 심했다가 어떤 땐 안 했다가 어떤 땐 했다가 말았다가 이게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꼭 치료를 안 받아도 반복돼요. 항상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더라도 강도도 맨날 틀려요. 그러면 어떤 땐 강도가 심하고 어떤 땐 강도가 약하고 안 하게 되느냐, 스트레스하고 아주 관련성이 깊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틱을 처음에 보였을 때 우선 할 거는 우리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가 뭔지 그걸 해소해 줄 것. 두 번째는 틱을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지 말까.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뭐 하기 싫은 과외를 더 하게 됐다든지. 어릴 때 학원 시스템 보면 주로 등급제예요. 뭐 자유형 배우면 그다음 평형 배우고 뭐 배형 배우고 뭐 하고 뭐 단계들이 있어요. 피아노 하면 뭐 바이엘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성과 중심적인 압박에 대한 긴장도가 확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긴장도가 잘 해소가 되지 않았을 때는 틱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긴장을 뿜어대는 거거든요. 일종의. 절대 틱에 대해서 틱하지 말아라. 야, 너 좀 참아봐라. 너 왜 이렇게 눈 깜빡거려? 눈 가만히 좀 똑바로 뜨고 참아봐라는 얘기를 하지 말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불수의적인 거거든요. 의도한 게 아니거든요. 자동적으로 되는 건데 부모님들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그 순간은 억지로 참습니다.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참지만 돌아서서 그걸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하지 말라는 야단치는 거 또는 잔소리 자체가 아이한테는 또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마 얘 감정의 출발은 불안과 긴장이었을 것 같은데 잘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는 엉뚱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속 깊은 그 긴장이나 불안을 읽어내기가 쉽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이제 왜 그러니 너는 도대체. 그러면 분노감까지 곁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도 나를 이해해주지도 않으면서. 근데 그 말조차 표현 못하고 그 화난 감정 본인이 이해받지 못하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분노가 또 꽉 차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일종의 이제 그 자해 같은 행동인데 왜 손톱 깨물고 뭐 뜯고 그다음 상처 났는데 조금 아물만 하면 또 뜯고 상처를 이걸 반복하는 우리 아이들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불안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또 분노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인간 존재는 자기 생명체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걸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 본능에 거스르는 것 같잖아요. 왜 거스르는 행동을 하겠나. 내 몸에 일단 상처가 생기면 뇌가 작동하는 거예요. 완화시켜주는 물질이 나와요. 내인성 오피오이드, 마약과도 같은. 그때 우리가 해소되는 그 통증이 완화되는 느낌이랄까 이런 게 느껴져요. 약간의 중독성이 있대요. 내 부정적 감정 처리가 안 되는 친구들. 부정적인 감정에 대처하는 방식인데 그 대처 방식이 결코 건강하지 못한 방식이고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충분히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방식인 거죠. 만성틱 장애는 정신질환의 일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신질환하면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뇌의 기능상의 분명한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만성틱 장애는 이제 약물 치료도 해야 되고요. 그야말로 이름이 만성, 평생 지속된다고 봐야죠. 지속되는 방식은 뭐 했다 말았다 심해졌다가 좋아졌다가 심해졌다가 좋아졌다 이런 거를 반복합니다. 만성틱 장애를 방치해 놓고 그냥 쭉 놔뒀을 때 틱의 양상이 바뀌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방향으로 처음에는 눈을 깜빡했던 애가 좀 지나면 코를 실룩인다든지 그다음 입을 한다든지 뭐 어깨를 한다든지 뭐 손발을 한다든지 심지어 뭐 배를 한다든지 뭐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양상이 계속 바뀌고 심해지면서 음성틱도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음성틱도 보통은 제일 흔한 게 킁킁거리는 틱을 하는데 이게 가면서 소리가 나옵니다. 뭐 욕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음담패설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 교실에서 친구들하고 수업 받는데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낸다고 쳐보셔요. 의도하지 않은 건데 더 상처를 받고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성틱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그런 질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치료를 조기에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또 상당 부분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줄일 수 있고 또 거의 완치에 가깝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치료는 물론 이제 이 증상 자체가 일상생활을 너무 방해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저는 스스로 스트레스를 이겨나갈 수 있는 또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소화해 나갈 수 있는
이 힘, 처음에 얘기했던 마음 근육의 힘을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키워나갈 수 있는 과정이 우리 틱장이한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라님 우리 자녀 같은 경우에도 마음속으로 욕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눈 깜빡이고 이런 틱을 보인다 하는 게 사실 같이 연결돼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모라님 자녀분한테 꼭 필요한 치료는 이 틱장에 대한 뭐 약물 치료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 아이가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길게 볼 때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그 부정적인 감정을 잘 처리해 나가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나의 긴장을 푸는 방법, 이완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화났을 때 화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방한테 표현하고 풀어낼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을 많이 얘가 이제 경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처리를 하려면 그거를 드러내야 돼,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들어주는 상대방, 일단 엄마 아빠부터 우리 아이가 뿜어내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평가와 판단 없이 편하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격한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막 화를 막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고, 또 실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모라님께서 우리 아무개가 너가 너무 화가 났구나 라고 해주는 거, 그리고 들어보니까 너가 굉장히 화가 날 법하다. 이 아이의 표현하는 감정의 톤이나 표현 방식이 아직은 미숙하더라도 우선은 우리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첫 번째.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 안 하는 것보다는 표현해줘서 그게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라는 거, 라는 반응을 일단 보여주셔야 되고, 그러고 나면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안전하구나, 그리고 내 부정적인 감정을 누군가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막 분노 폭발했던 이 높은 이 지수가, 감정의 그 압력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톤은 이미 좀 낮아져 있거든요. 낮추면 그래 누구야, 그 너가 너무 화난 건 이해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해서 나 진짜 화났어 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팁을 주는 거.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그걸 가장 잘 해소하는 방법은 언어로 내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최상이고, 그리고 감정을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공감해주고 받아줄 수 있으면 내 감정이 풀리잖아요. 두는 과정부터 우선은 첫걸음을 띄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일단 많이 들고요. 모라님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 모라님께서 가져주셔야 될 마음 첫 번째는 그 누구보다도 힘든 거는 우리 아이다. 엄마들은 대부분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건강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내 자신한테 화나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한테 화나기도 하고, 참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만성 틱장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전문가 도움 같이 받으면서 우리 아이가 부정적 감정을 잘 처리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라님도 교육 받으시고요. 또 좋은 점점 아이가 좋아지는 모습을 가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고민을 나눠보고 싶은 분들도 좋고요. 또 엄마들의 고민, 또 엄마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서슴지 마시고 사연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쿨닥터 강쌤